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농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노후 소득 보전 장치가 마땅치 않은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몰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은 1995년 7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18세부터 59세 농민 중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와 60세 이상의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97만 원 이상인 농민의 경우 월 보험료 87,300원의 절반인 43,650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노후소득 보전 장치가 마땅치 않은 농민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2012년 26만여 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38만여 명으로 급증해 6년 만에 10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농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국고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상황에 고령 은퇴농이 수입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고정 수입이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없앤다고 하면 농민들이 엄청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 연장에 대해 정부는 소극적이고 정치권은 지지부진합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업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고 예산을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건 부담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원 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2017년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업이 연장되더라도 기한이 3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두 차례 연장되는 과정에서 일몰 기한이 10년, 5년으로 축소된 데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특성상 고정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정기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보험료 일부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령 농민들이 은퇴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몰제 형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편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1997년에 개교한 이후 청년 농민 5천여 명을 배출하는 등 농수산 청년 CEO들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작두콩으로 커피 대용품을 개발해 창업한 지 1년 만에 연매출 2억 원을 올린 김지용 졸업생을 비롯해 이 학교 출신 농민들이 농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차세대 농민 배출의 요람 한농대를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 한국농수산대 출신 졸업생들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한농대만의 특별한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쌓은 청년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한농대에 입학하면 우선 1년간 체계적인 이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국내외 선진 농장에 파견돼 현장 실습을 받고 3학년 때는 전공 실무와 함께 창업 설계 교육을 듣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의 성과는 졸업생들의 소득에서 드러납니다. 한농대 졸업생 가구의 2017년 평균 소득은 8,954만 원으로 일반 농가에 비하면 2.3배, 도시 근로자보다는 1.5배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만 높은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분할을 팔거나 씨를 뺀 사과로 색다른 사과 주스를 만드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두콩으로 일명 카페인 없는 커피를 개발해 창업한 지 1년 만에 연매출 2억 원을 올린 김지용 졸업생. 그 역시 한농대 교육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공이 특용작물학과거든요. 작두콩도 특용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이 작두콩을 알게 됐고 아이디어를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홍보 방향이라든가 유통 그리고 컨설팅, 교육 같은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더불어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 가문 속의 단비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세인데 한농대 졸업생의 평균 연령은 31.8세입니다. 한농대생은 졸업 후 6년간 의무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 때문에 젊은 인력이 자연스럽게 지역 농촌에 유입되기도 합니다. 또 의무 영농 기간이 끝난 졸업생 중에서도 73%나 영농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농대 졸업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농업이 블루오션이라는 인식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농대 입시는 해마다 4, 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제20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누적 졸업생만 5,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농업의 새로운 조류, 스마트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는 업적과 발자취는 실로 눈부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이고 농업과 농촌을 지켜갈 참으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 현장으로 나갈 학생들. 창업, 창농 등 저마다 계획은 다르지만 포부만큼은 모두 당차입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김도혜 학생도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학 시절 양파를 대파처럼 먹을 수 있는 양대파를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해놨습니다. 저는 혼자 부모님의 이렇게 토지나 이런 것들 받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창업을 해서 토지은행이나 농지은행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창업을 할 예정이고요. 양대파가 농민들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농촌과 농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한농대 졸업생들이 우리 농업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이렇게 한농대가 차세대 농민들을 키워내는 요람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비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허태용 한농대 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좀 전에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한농대 입학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0대와 20대 청년이 지난 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 4.1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농수산업에 대한 창업과 취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농대 졸업생들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고소득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한 9천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9천만 원 정도는 도시 근로자의 1.5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2년 동안 교내에서 배운 지식들과 또 경험들, 또 2학년 때 배웠던 현장에서 직접 본 경험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영 기법들을 취득하고 졸업을 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생산 위주에서 가공이라든지 또 유통, 체험학습, 6차 산업 등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 기법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한 9천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화제가 되고 있는 졸업생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예. 이들이 앞으로 이 농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또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올해까지 총 20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중에는 다양한 스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마와 우엉 등을 생산해서 100억대 이상의 소득을 높이고 있는 유아성 졸업생도 있고요. 또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도전해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 고구마의 강보람 학생, 그다음에 땅콩의 이누리 졸업생, 또 지금 이 시각에도 한농대 졸업생들은 국민들의 고품질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굳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 막내이지만은 10년 후에는 50대로 이제 1회 졸업생들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베테랑 농군으로서 또 농정의 입안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학교 발전 계획과 함께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한농대가 우리나라 농업을 책임질 CEO를 양성하는 대학인 만큼 재학생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9년도 신입생부터는 기본 이수학점과 졸업 논문 외에도 전공 또는 농업 관련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만이 졸업 자격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신설한 영농영어정책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졸업생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과별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수 창업 과제를 모델화해서 전파할 예정이고 전문가를 통한 농업, 세무, 컨설팅 등을 원활하게 해서 창업과 승계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비 청년농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보다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태웅 한농대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제역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남겨진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구제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내는 방역 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가축 방역관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동방제단도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방역 요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전라북도는 가축 전염병 방역 업무를 담당할 총 29명의 수의 7급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최종 선발 인원은 단 12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순창군과 고창군은 각각 수의직 공무원을 3명씩 채용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축 방역관은 총 1,330여 명.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권고하는 적정 인원보다 500명가량 적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시급하지만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이 수의직 공무원인 가축 방역관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 관계자들은 가축 방역관의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행정에서 수의직은 3D 업종으로 직업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그런 어려운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의 공동방제단 소속 방역요원에 대한 처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연간 방역요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1인당 평균 2,260만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현재 인원의 75% 정도가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일선 농축협에서는 인력을 모집하기 힘들고 방역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의사들은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 방역관은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지만 이를 6급이나 경력에 따라 5급으로 높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이 적어지는 역피라미드식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각 지역 시도에 그 가축 방역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원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주셔서 최소한 6급 이상의 대우를 해주는 게 수의사들을 이 방역 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구제역 발생이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가 상당한 만큼 하루빨리 가축 방역관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밝고 큰 달이 떠오른다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가족의 건강과 농사의 풍년을 비는 다양한 풍속들이 이어져 왔죠. 그런데 이를 중요시하는 인식이 줄어들면서 정월대보름 음식인 오곡밥과 나물을 챙겨 먹는 사람도 또 쥐불놀이 같은 행사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잊혀져 가는 건 아닌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달을 보며 한 해의 소망과 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날로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오곡밥과 나물 판매량의 급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대목으로 꼽히는 정월대보름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이전만큼 판매가 늘지 않아 농민들은 물론 유통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양은 있지는 않았었고요. 한 10여 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대보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그 구매를 하시려고 좀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전에처럼 그렇게 급증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꾸준히 줄면서 2018년 쌀 소비량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죠. 집에서 직접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줄면서 정월대보름을 위해 오곡밥을 챙겨 먹는 가정도 자연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도 60년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보름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설 지내고 나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찹쌀도 불려야 되고 저도 올해는 못 해먹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보름이면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반응이 좋던 나물도 이제는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대보름 같은 명절이 좀 퇴색되었잖아요. 준비해놓으면 많이 사가셨죠. 여기저기 그냥 부럼 그 재료 같은 것도 많이 사가시고 찰밥도 이렇게 해놓을 새 없이 다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덜하긴 해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열리는 각종 행사에 대한 관심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대보름 행사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행사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고유의 문화였던 정월 대보름의 의미가 현대인들에게는 완전히 퇴색한 겁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의 묘미라 불리는 마을 주민들의 소원 기원문을 불에 태우는 달집 태우기나 논두렁, 밭두렁에 잡초에 불을 놓아 쥐를 쫓기 위한 쥐불놀이에 대해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구제역이 올겨울 들어 다시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월대보름은 더욱 빈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곡밥과 나물 부럼은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인 만큼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농업계에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 그런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어 걱정인데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로 예쁜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쌀 작가 김효정 씨를 최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알록달록 눈길을 사로잡는 예쁜 액세서리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알갱이들이 섬세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알갱이의 정체는 바로 쌀. 국내 유일한 쌀 작가 김효정 씨의 작품입니다. 다들 너무 놀라세요. 신기해하시면서 이게 쌀이라고 이러면서 너무 신기해하세요. 대학 시절 원래 제 전공은 동양화를 전공했어요. 한국적인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 연구 끝에 이렇게 쌀 주얼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색인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 등 5방색으로 쌀을 염색한 후 주얼리를 만드는데요. 대체 어떻게 쌀로 주얼리를 만들게 된 건지 그 탄생 비화가 궁금해집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래 주얼리 목적은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 쌀 소비 촉진이 안 된다는 기사를 읽고 또 그때 마침 또 저희 어머니께서 쌀밥을 짓고 계셨는데 이걸로 한번 대중적인 주얼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연구하다 우연히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든다는 기사를 본 김효정 작가는 쌀을 소재로 한 주얼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쌀 공예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다 보니 배울 곳이 없어 혼자 연구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쌀알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피질도 터지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쌀알이 안에 제작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꼼꼼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쌀알이 워낙 작다 보니 핀셋을 이용해서 한 알 한 알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줍니다. 미세한 떨림에도 쉽게 쌀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내와 집중력이 가장 필요한 작업인데요. 그 다음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예쁜 쌀 주얼리 완성입니다. 다시 봐도 쌀로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데요. 쌀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체에 무해한 쌀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얼리 장신구에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쌀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만든 쌀 주얼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쌀과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쌀의 아름다운 변신. 김효정 씨는 쌀 주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쌀 공예품을 만들어 우리 쌀의 우수성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남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홍성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총 4차례에 거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제한된 기부 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도 해당 금액의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최고 3억 원으로 인상됐다면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전북도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한 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 리모델링한 뒤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은 귀농 귀촌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 등입니다. 또한 작가와 예술인들의 만화방이나 공부방, 마을 책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충남 청양군이 예비 귀농 귀촌인 등 30명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기자와 표고버섯 등 현장 견학과 귀농 선배와의 증문즉답을 비롯한 체험 과정으로 운영되며 3월 1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청양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과 청양으로 이전한 초보 귀농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3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 영월군이 쌀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1헥타르당 조사료 작물은 430만 원, 일반 작물은 340만 원 등이 지원되며 수급 관리 품목인 무와 배추, 고추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